서해안 경계선이 뚫렸습니다. 지난 5일 밤 충남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국적자 8명이 레저보트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하다 군과 해경 합동 추격극과 덤벌했습니다. 국가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인 해상 경계망이 뚫린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5일 오후 11시 38분입니다. 육군 레이더 기지에서 미확인 선박이 가이도 인근으로 접근 중이라는 긴급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해경경비함정 8척, 육군 경비정 2척, 항공기 1대가 출동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것은 야마하 115마력 엔진을 장착한 콤비보트였습니다. 낚시용 뜰채와 기름통을 싣고 있었지만 실상은 미립국용 고속 레저보트였습니다. 새벽 1시 43분입니다. 2시간 넘는 추격 끝에 군과 경찰은 가이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선박을 포위했고 검문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 8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1명은 도주 중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해경이 3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밤바다를 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잡힌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항을 출발해 약 300km를 레저보트로 건넜습니다. 보트 내부에는 낚싯대 4개, 기름통 6개, 식수와 건조 식량, 그리고 구명조끼 8벌이 실려 있었습니다. 표면상은 낚시객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불법 취업 목적의 조직적 미립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3명은 과거 한국 불법 체류 전력이 있어 강제 출국된 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합법적인 입국이 불가능하자 해상 미립국 루트를 선택한 겁니다. 태안해경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에 상륙했다가 이틀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제주 사건 당시 사용된 보트는 엔진 30마력급 고무보트였고 출발지는 역시 산둥성 인근 해안이었습니다. GPS, 소형 연료통, 그리고 낚시용품 위장 세트까지 태안 사건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발적 시도가 아니라 조직적 경로 탐색이자 시스템화된 침투 루트 실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성공하면 그 루트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밀수 루트처럼 미립국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더 신박합니다. 국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미립국자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비율로는 96%에 달합니다. 이 중 88%는 취업 목적이었고 3명은 중국 내 채무 회피, 2명은 밀출국 알선, 1명은 가족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즉 보령과 태안 지역으로 미립국한 사례가 74%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산둥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입니다. 불과 300km거든요. 고속 레저보트로 밤새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입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일부 지역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도치 않게 해상 미립국 증가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비자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차피 한국에 들어올 방법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광객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 취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입국 통제가 아니라 해상, 항공, 무비자 루트가 동시에 열리면서 발생하는 보안 공백입니다. 무비자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관광 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남아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들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번 태안 사건은 군과 해경이 즉각 공조해 2시간 만에 검거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지만 이연에는 탐지 후 추격 구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즉 사후 대응은 경계체계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 보트는 새벽에 서산이나 안면도 인근 어촌으로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후 신속히 내륙으로 이동하면 검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야간에 저속으로 움직이는 저피탄 레저보트는 군용 레이더의 탐지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침투 루트에 대한 모의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번 성공하면 그 루트와 방법이 중국 내 미립국 브로커들 사이에 공유되는 겁니다. 과거 미립국은 화물선이나 어선 은폐형이 주류였습니다. 컨테이너에 숨어 들어오거나 어선에 몰래 타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최근은 소형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직접 상륙형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방식은 탐지 회피력은 높고 비용은 저렴하며 탑승 인원은 적지만 테스트 침투에 유리합니다. 길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 취업 목적이 아니라 보안망의 반응 속도와 경계 수준을 점검하려는 탐색성 침투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미립국자들의 90% 이상이 취업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누가 이들을 알선했는지, 또 어떤 집단이 뒤에서 움직이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태안, 보령 등 중국과 가까운 서해, 해안은 이미 미립국 루트로 소셜미디어나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만 원이면 한국 간다는 식의 게시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미립국을 알선하는 겁니다. 보트 준비부터 출발 시간, 상륙 지점, 내륙 이동 경로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계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제주도 고무보트로 미립국했습니다. 10월에는 중국인 8명이 태안 레저보트로 미립국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완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중국 내 경제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 있습니다. 한중 항로의 재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완화된 입국 제도까지요. 이 모든 요인이 맞물리며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불법으로라도 들어오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몇 년만 일하면 중국에서 몇십 년 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도 한중 관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완화 정책은 위험 관리보다 관광객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경선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는 건 항상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지금의 해상 침투 사건은 중국 내 시험난과 한국의 개방 정책이 동시에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고 한국에서는 문을 열어놓으니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우선 해상 경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레이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원보트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필요하고 야간 감시 능력도 높여야 합니다. 무인 드론을 활용한 해안 순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무비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무조건 막자는 게 아닙니다. 관광객은 받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하고요. 한중 간 불법 입국자 송환 협약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를 잡아도 송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립국 브로커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요만 막을 게 아니라 공급도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고도 중요합니다. 해안가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가장 빠르게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태안 사건은 국가안보 리스크의 경고음입니다. 단지 8명의 불법 입국자가 아니라 한국 해상 경계 체계가 시험당한 사건입니다. 한 달 사이에 제주에서 태안에서 중국에서 동일한 방식, 동일한 출발지, 동일한 목적으로 미립국이 시도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레저보트에 시동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해는 넓고 밤은 어둡습니다. 레이더가 모든 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공하면 10번, 100번 시도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다른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